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는 헛된 꿈.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준비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SNS에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다만 민주당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자, 민주당 진심이 뭔지 모르겠으니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산층이나 수도권 표심을 노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오고 난 뒤에는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속세는 지금 여야 모두 그 공제한도를 높이자는 데는 큰 이견은 없지만 최고세율을 놓고 대립하고 있죠. 자, 야당에서는 최고세율을 내리면 소수의 초부자 특혜다라고 반대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상속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나와 있는 여야 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원외의 전직 대표 신분이라서 한 전 대표가 상속세 개정법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치고 나가면서 다른 여권 주자들도 대놓고는 못하지만 조기 대선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자들 오늘 뒤질세라 이재명 때리기에 또 앞다퉈 나섰는데요. 자, 참고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부나 공공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 같은 AI, 빅테크 기업을 만들면 이익 지분을 나누자, 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한다더니 알고 보니 사회주의자였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엔비디아 언급은 빅테크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다라고 이렇게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비윤석열계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강성 지지층 위주의 당심, 어떻게 얻어내느냐,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분석이 큽니다. 실제로 3.1절 집회도 있었지만 친윤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고 조기 대선은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죠. 자, 앞장서서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시간 아니다. 조기 대선은 헛된 꿈이다. 꿈도 꾸지 마라라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참고로 윤 의원은 다른 주자들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상속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보수 정당의 후보 자격을 상속받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갈대 홍준표. 갈대입니다. 자, 앞서 본 주자들이 주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대놓고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게 좀 특이점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입장이 바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전광훈, 전한길, 이른바 쌍전이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홍 시장이 이 두 명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이 난 그 사람 참 고맙다고 봐요. 그 사람들 우리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해주잖아요.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하는데 난 그것도 어이없다고. 근데 홍 시장이 원래는 전광훈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이야기하기에 불과 3일 전에는 또 욕설을 하면서 사실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도 보고 가시죠. 내보고 쌍욕을 했더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이를 찾아보니까 2살이 어리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 이런 거 아닌가. 그 사이가 안 좋아요.
참고로 저게 어떤 얘기냐면요. 약 2년 전에 두 사람 욕설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광훈 씨가 당시에 홍준표 이 땡땡 어디라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더니 홍 시장이 그 목회자 숭배하는 사람들 앞으로 당 떠나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랬던 홍 시장이 지금 와서는 전광훈 씨 등 쌍전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앞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광훈 씨 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보수 세력들 또는 극우 세력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